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아시아사 유교 율령과 유교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교와 율령을 했었는데 핵심은 여기서의 핵심은 율령입니다. 율령 안에는 율과 령, 율령으로 이제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율령에는 율령 격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율령 격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세부적인 항목, 시행 세칙을 정해놓은 게 식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변화한 것들을 반영한 게 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걸 정해놓은 게 율, 그 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가 제도를 정해놓은 게 령이었어요. 율 안에는 태, 장, 도, 유, 사 해가지고 5가지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 안에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지라는 그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영 안에 그럼 우리 당나라에서의 율령 체제는 뭐가 있었죠? 중앙에서는 삼성 육부제도가 있었죠. 삼성 육부제도. 그다음에 인재는 어떻게 뽑아? 과거제로 뽑아. 과거제로. 그 다음에 국가 백성들이 다스릴 때는 국가는 백성에게 땅을 주죠. 균전제. 구분전, 영업전 같이 땅을 인정해주는 균전제를 통해서 땅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백성은 국가한테 의무를 다하죠. 부병제. 그 다음에 조용조 이렇게 세금을 내고 국가에 가지고 군대 의무를 다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와 백성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 다음에 중앙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은 주현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놓은 게 뭐였다? 율령 격식 중에 0이었다. 이게 율령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부터 할 거는 당나라의 이 율령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전체 사회를 율령 격식 속에서 삼성 육부 주여제 과거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뭐 이렇게 모든 율령으로 정해진 이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일단 당나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나라 역사 잠깐만 합시다. 당나라의 수도는 어디냐면 장안이에요. 장안성. 지금의 시안. 시안. 세계적인 문화 유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그 스모그가 심해가지고 선생님도 차마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곳이에요. 장안석이 수도였다. 이거 당나라는 귀족적 개방적인 문화가 강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귀족적 개방적인 문화가. 그럼 그 중에서 개방적인 문화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을 숭상하는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지금의 천주교 같은 거예요. 경교, 하나님을 믿는 경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등 외래 종교 사원들이 당나라에는 막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 가보면은 조로아스터교 사원도 있고 경교 사원도 있고 이슬람교 사원도 있고 종교 여러 종교들이 막 어울려져 있는 개방적인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우리 8세기 앞에서 했던 맨날 강조했던 그 8세기에 교류가 증가하면서 네 가지 그 동아시아사가 네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점점 비슷해져 가죠. 한자, 불교, 율령, 유교 등 여러 가지 그 동아시아가 점점 비슷해지는데 영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당나라에서 최고 학교 기관은 어디였냐? 국자감이에요. 국자감. 그 다음에 당나라 시스템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중앙에서는 삼성육부 제도를 썼고, 그 다음에 인재를 뽑을 땐 과거제도,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백성에게 균전제를 통해서 구분전, 영업전 같은 땅을 줬고, 백성들은 국가에 부병제, 조용조 같은 의무를 다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당나라였는데 언제 이 시스템이 뭉개지냐면은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져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양귀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제일 이쁘다는 양귀비, 양귀비의 총애를 받던 알록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사사명 이런 사람들이 양귀비 믿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양귀비 때문에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요. 어쨌든 이 안사의 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반란을 통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이 시스템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혼란 속에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절도사들이 이제 지방에서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그 중앙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고 나니까는 이제 감시할 견제 기구가 없어. 그래서 중앙에서는 우리 왕 옆에 있는 우리한테는 넷이라고 하죠. 정확히 황관이랑 넷이랑 다른 거지만 황관이 행포를 부립니다. 중앙에서는 황관이 행포를 부리고 지방에서는 지방을 지키고 있던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지방을 지키고 있던 그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이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와 당나라가 막 혼란에 빠졌다가 결국은 황소의 난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황소의 난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사의 난으로 율령체제가 붕괴되고 황소의 난으로 나중에는 황소의 난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자, 3번 율령의 전파와 지역적 특성. 자, 수당 율령체계는 중국 위의 지역에 각 국가 현실에 맞게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다. 이 율령체제 시스템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받아들여요. 이 율령 시스템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국의 현실에 맞게. 왜 현실에 맞겠냐? 각국은 통치 형태도 다르고 가족관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결혼 풍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야.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각자 현실에 맞게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자, 우리나라에 율령이 들어왔던 거 우리 삼국시대 맨날 했던 겁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거 한국사 때 엄청 강조했던 건데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백제 고이왕 때, 그 다음에 신라 법흥왕 때. 자, 고이왕은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다만 고구려 소수림왕, 신라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기에는 삼국시대의 통일한 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요 율령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율령 시스템에서 그 최고의 학교가 어디였죠? 국자감이었죠. 그 국자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자감의 변형된 형태인 국학을 설치해요. 국학. 그 다음에 그 당나라에서 이 율령 시스템에 지금 진나라 때는 율령을 엄격하게 적용했었죠.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이 율령에 어떤 요소가 들어요? 유교적인 요소가 들어요. 유교적인 요소가. 그리고 수당 때 완성을 하죠. 수당 때 완성을 해. 그럼 유교적인 요소가 계속 율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율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5경 5개의 경전입니다. 5개의 경전.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베스트 5 책이에요. 그래서 5개의 경전, 그 다음에 논어, 효경, 공자왈, 맹자왈 하는 유교의 책들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국학에서. 그리고 그 유교의 책들을 얼마큼 배웠냐에 따라서 얼마큼 독서를 했냐에 따라서 독서 상품가, 그거에 따라서 인재를 많이 읽었으면 높은 벼슬을 주고 적게 읽었으면 낮은 벼슬을 주고 그거에 따르는 독서 상품가를 실시를 해요. 그다음 요 독서 상품가는 뭐랑 비슷한 거야? 과거제랑 비슷한 거죠. 공부한 만큼 자기의 실력만큼 벼슬을 오를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은 백성들이 어느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국가가 파악을 해야지 네 땅으로 인정해줄게. 균전제 인정을 해주겠죠. 땅을 주거나 인정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군대를 언제 와, 며칠이 나와,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얼마나 내, 이걸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율령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통일신라는 민족문서란 걸 만들어요. 이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민족문서란 걸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호구 인구가 몇이나 있나,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요거를 문서로 기록을 해놓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율령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세 수치를 위해 그 민족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 다음에 발해입니다.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령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요. 율령 시스템에서 중앙에 다스리는 삼성육부제 있죠. 그 삼성육부제를 들여옵니다. 발해도 삼성육부제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당나라처럼 지방에는 주연제를 실시해요. 주연제. 그 다음에 그 율령 시스템에서 학교 뭐였어? 국자감이 있었죠. 그 국자감이 있었던 것처럼 발해에도 주자감이란 걸 설치를 해요. 주자감. 요게 주자감, 국학, 국자감,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학교란 건 같아요.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문적원이란 건 뭐냐면 유교 서적을 다루는 거예요. 아까 율령을 이해하려면 유교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교 서적을 다루는 문적원이라는 도서관 같은 개념이죠. 도서관 같은 개념을 만듭니다. 자, 한반도였어요. 자, 일본에서도 701년 몇 세기죠? 8세기입니다. 8세기예요. 701년 8세기. 이거 좀 기억해두세요. 다이오 율령이란 걸 반포를 해요. 다이오 율령. 요 8세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우리 일본이 7세기 말부터 율령을 막 반포하기 시작하는데 요 율령을 여러 번 발표하는데 요 때는 8세기에 발표한 율령이에요. 다이오 율령. 요 율령 때는 당나라 율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나라 율령 삼성육부제를 변형시켜가지고 당의 삼성육부제를 변형시켜가지고 이관 팔성제를 만들어요. 이 관이
당나라로 치면 성이에요, 성. 근데 팔성은 당나라로 치면 부예요, 부. 그래서 이관 팔성제. 이관 팔성제인데 당나라와 달리 신기관, 태정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특히 신기관이라는 거는 제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당나라에서는 제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아까 율령체제를 각 나라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발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신기관이라는 제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로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주연제가 일본에서는 국군리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에 해당되는 게 국, 뭐 현에 해당되는 게 군, 그 다음에 현 밑에 마을에 해당되는 게 리,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르지 운영하는 시스템은 계속 비슷한 거예요. 국군리제로 해서 당나라처럼 전국의 국군리에 자기가 군사를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듭니다. 또 백성에 구분전을 지급해요. 구분전, 이거 앞에서 나왔었는데 당나라 때 균전제 체제 하에서 영업전, 구분전을 줬다 그랬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백성들한테 구분전을 땅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대신 조용조나 대신 그 세금 같은 걸 받았겠죠. 자, 근데 전국을 주현제 그대로 국군리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정치 형태 일본에서는 호족 세력이 너무 많아. 지방에 있는 강한 세력 중인 호족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 세력을 무시하고 당나라처럼 모든 군현에 다 지방관을 파견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주현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국군리 중에 군, 중간단위형, 주가 국에 해당되고 현이 군에 해당되면 군 정도의 관리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그 지방에 있었던 옛날부터 다스리던 호족 중에 임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두 일본에서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러면 마저 틀리죠. 당나라처럼 하고 싶었어. 주현제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싶었지만 호족이 너무 강한 세력 때문에 일본에서는 국군리 중에 군에서는 지방의 호족을 그대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또 율령체제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유교였죠. 유교에서는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유교에서는 둘 다 중요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유교에서는 아무래도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남자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유교에서는 친족, 가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같은 피를 나눈다, 이런 가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전통사회와는 유교와 맞지 않아. 그래서 근친혼을 인정을 합니다. 근친혼을 일본에서는 지금도 사촌끼리도 결혼이 가능해요. 근친혼을 인정합니다. 또 모계를 중시하는 친족제 영향으로 유교적인 예제가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유교에서는 남자 여자 중에 남자가 더 중요하죠. 아비 부자를 써서 북의 개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달라요. 옛날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외손주한테 제사밥 얻어먹기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외손주한테 제사밥 얻어먹기라는 건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쪽만 챙기는 거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는 바깥 외자죠. 밖에 사람이고 밖에 할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엄마 쪽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할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빠 쪽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와 가까운 친한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러고, 우리 말 속에서도 할아버지 북의 중심의 용어들이 들어가 있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일본에서는 모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모계를. 그래서 어머니 쪽에 더 가까운 사회예요.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에 더 가깝게 여기는 사이기 때문에 유교의 이런 관념을 그대로 수용되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만들고 왕자와 고위 관리들에게 유학을 가르칩니다. 율령을 이해하기 위해선 유학을 배워야 돼요. 또 문묘라는 걸 세우는데, 문묘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성균관대학교 안에도 있어요. 공자를 모시는 곳이에요. 공자는 유교에서 레전드예요. 레전드. 유교에 있어서는 레전드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야. 그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세웠다는 건 유교를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의 율령체제 속에서 과거제를 시행을 해요. 과거제. 하지만 여기서도 당나라에서는 과거를 통과해야지만 높은 벼슬을 오를 수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선발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관리 중에 과거주 수신자 비중이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과거제가 완전한 뭐 관리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은 아니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나라마다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당과 달리 부부의 동등한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부부의 동등한 재산권, 남녀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교에서는 남녀 중에 누구에게 재산권이 있어요? 남자한테 있죠. 남자한테. 근데 여기서는 부부가 동등한 재산권 인정해요. 거의 2017년하고 비슷해요. 2017년 비슷한 건 여기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부인이 이혼 요구도 가능해요. 부인이 이혼 요구도 가능해요. 유교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놔두고 첩을 두는 건 가능하지만 여자가 남자 놔두고 바람을 폈다. 그러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동네에서 돌 맞아 죽어요. 유교 국가에서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부인이 난 너랑 살기 싫어. 그러면 이혼 요구가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또 여자를 차별을 안 해요. 유교에서는 율령체제에서는 남녀 모두 똑같이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둘 다 태형을 받았다. 그러면 남녀 상관없이 둘 다 태형을 막 때려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자한테는 유형, 유배, 어디 멀리 가는 유배형, 그 다음에 장형, 때리는 형, 곤장 같은 거, 곤장형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태형이나 사형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유배나 장형들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녀를 조금 이런 때는 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선진적이죠. 당나라 율령체제에서는 남자 중심이고 재산은 남자 중심이고 남자만 이혼 요구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벌을 받을 때는 남녀 공평하게 받았었는데 베트남에서는 부부가 동등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부인이 이혼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벌을 받을 때는 여자가 조금 배려를 받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 베트남 좋아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사진들 중요합니다. 요 중에서 요 사진들을 보고 어떤 게 당나라 건지 어떤 게 어느 나라 건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당나라 걸까요? 요겁니다. 요거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 각 성 기능 알아둬야 됩니다. 당나라야 당나라. 당나라 밑에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발해네. 미안해요. 선조성이 있으니까 발해네.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이게 당나라죠. 이게 당나라.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예요. 자,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밑에 6개의 부가 있죠. 성이 3개고 부가 6개라 삼성 6부제예요. 요것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각 나라들이 받아들이는데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발해예요. 발해에서는 일단 명칭을 바꿉니다. 중대성, 성장성, 성조성 해가지고 이 중에서 상사성에 해당되는 거 뭘까요?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밑에 6부가 있죠. 6부가. 근데 이 정당성이 가장 강한 기구입니다. 정당성이 발해에서는 당나라에서는 제일 강한 기구가 어디였어요? 중서성에서 만들고 문화성에서 심의하고 상서성에서 실행을 하니까 중서성이 아무래도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당나라에선. 그렇지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구가 제일 강했다면 발해에서는 정당성 법을 실행하는 기구가 제일 강했어요. 그 다음에 정당성 밑에 바로 6부가 있는 게 아니라 좌사정, 우사정을 놔둡니다. 좌사정, 우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발해예요. 발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려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성 6부제를 사용합니다. 이성 6부제.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이성 6부제 우리나라입니다. 고려. 자, 이성 6부제를 사용하는데 이성, 중서, 문화성 3성 중에 2개를 합친 거예요. 중서성이랑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실행기구 상서성을 놔두고 그 다음에 상서성 밑에 똑같이 6부를 놔둡니다. 뭔가 변형된 형태죠. 그리고 이성 6부제도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인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회의기구를 만들어놔요. 회의기구. 이건 독자적인 기구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은근히 수능에 잘 나와요. 율령체제에서 아까 2관 8성제, 삼성 6부제를 2관 8성제로 바꿨다 그랬어요. 2관 8성제. 관이 2개야. 신기관과 태정관. 태정관에서 모든 행정을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신기한 건 신기관에 제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었다는 거. 2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태정관 밑에 8개의 부서. 팔성이 있습니다. 팔성. 부서가 8개예요. 다른 데는 다 6부인데 여기서는 8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도병마사가 나왔다. 그럼 고려구나. 그 다음에 신기관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본이구나. 그 다음에 좌사정, 우사정이 나왔다. 그럼 발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